전국에서 1등 하는 게 한 10편 정도 돼요. 장관상을 한 5번 받았는데 전문가 정도 되면 이 보고서 가지고 채택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수 있을까를 대충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터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제 해결 전문가, 또 오늘은 분석 전략 전문가로 저희가 또 모셨어요. 예. 제가 계속 사기를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요, 정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와, 교수님은 정말 뭐 사업 계획서라던가 아니면 뭐 관련한 보고서들 굉장히 잘 쓰시는 걸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오늘은 제가 좀 팁 좀 얻어볼까 합니다. 예. 네, 제가 제 자랑할 것 같지만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잘릴까봐. 제가 전국에서 보고서를 여지까지 썼던 게 한 수백 개 정도 됩니다. 컴퓨터에 한 2TB 정도 용량 중에 보고서가 한 80% 정도 될 거예요. 전국에서 1등 하는 게 한 10편 정도 돼요. 오, 10편요? 네. 와. 네, 이제 제가 장관상을 한 5번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보고서거든요. 근데 거기 5개 받은 중에서 3개는 1등을 한 거고요. 보고서는 요령만 잘 알게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10여 년 정도부터 조금 나름대로 보고서 쓰는 게 좀 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교수님 제 지금 눈빛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걸 타고 이게 또 아마 연초기 때문에 보고서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이제 보고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쓰는 보고서인지 하나씩 알아볼 텐데, 먼저 보고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보고서라는 것은 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쓰는 문서라든지 또는 구두상의 그 글 같은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 보고서라는 것은 결국은 관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라든지 또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나 전략이라든지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아마 보고서라고 하면 제안서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자,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보고서의 종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일 보고서 또는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가 네네. 있습니다. 그걸 일반 보고서라고 해요. 출장하는 것도 보고서냐? 맞습니다.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윗사람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출장 보고서도 보고서입니다. 회의 보고서. 네. 이런 걸 모두 기본 보고서라고 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특별한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제안서 또는 기획서, 품위서 같은 경우는 의견을 담기 때문에 의견 보고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보고서라든지 경위서라든지 하다못해 심할서 같은 경우도 보고서라고 하는데 심할서도 그것은 보고서구나. 이제 상황 보고서라고 합니다. 아, 기타 이제 분석 보고서 등이 있어요. 네. 이런 보고서들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보고의 목적이 뭐냐, 왜 보고가 필요하냐 하는 필요성과 목적이 항상 들어가요. 배경.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고의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죠. 보고를 할 때의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한 제안서라든지 필요한 것 중에 어떠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보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은 그럼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기대 효과 해가지고 보통의 보고서나 제안서들 보면 한 6가지나 7가지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고 그런 구성 체계에 맞춰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제안 보고서 같은 경우 있죠. 사업 보고서나 제안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펀드를 받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R&D 보고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순한 제안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제안하는 거죠. 그 제안한다는 가장 큰 목적은 특정 3자로부터 내가 필요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건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논리가 타당하고 내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확정치 않으면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서를 쓰는 데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보고서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것들이 설득이 돼야지 지원해주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꼭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고서들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필요성, 반드시 왜 이게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의 원리가 충족이 돼야 되고요. 또 완전해야 됩니다. 보고서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시성이라고 그래서 시기에 적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아무리 좋아도 그 시기에 맞지 않으면 집행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사업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확해야 되는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정확성은 뭐냐면 편견과 독단이라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편견에 의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단과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보고서 쓰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투자된 것만큼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해 주는 쪽으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떤 회사의 제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장에 통용되는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제품을 만든다고 보고서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성의 원리에 맞는 나름대로의 보고서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효과성,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간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고서가 어려운 것은 그것이 상당한 기술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서론이 강하고 결론이 약한다든지 또는 뭐 내용만 너무 강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쓰다 보니까 위에 했던 얘기 밑에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쓰다 보면 아까처럼 간결성에 맞춰서 뭐 효과성, 정확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돼 있죠. 왜냐하면 보고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로 평가를 해요. 뭐 평가 기준에 맞춰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이 보고서는 성공하는 보고서고 이 보고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보고서고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고서를 딱 보게 되면 전문가 정도 되면 이 보고서 가지고 채택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수 있을까를 대충 합니다. 성공하는 보고서와 실패하는 보고서를 잠깐 보면 자 우선 실패하는 보고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보고서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쵸? 되겠죠. 네. 우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보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니까 들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귀를 열고 내 하는 말을 다 들어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는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100% 들어줘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가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알고 싶은 핵심 3가지만 적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구구절절 아까처럼 간결성이 생략되는 보고서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는 보고서를 급히 쓰다 보면 맞춤법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많이 쓰다 보면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 C라는 기관 막 중복돼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을 헷갈려 쓰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회사를 지원할 때 막 자기소개서 졌을 때 회사를 막 제 땅 쓰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 있듯이 저희 회사에 지원서도 가끔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런 제대로 정돈되지 못한 보고서는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일관성은 뭐냐면 서론부터 결론까지 뭔가 이렇게 흐름이 쭉 일치되는 보고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3000%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3000% 맞는 버리지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못되게 쓰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업 보고서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 평가 기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이 보고서 쓰는 게 첫 번째라고 봐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듯이 제안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안한다고 하고 결론은 다른 쪽으로 맺어지는 아까 일관성하고 좀 통하는 네네.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결론 나중에 이게 제안서가 채택이 돼도 문제입니다. 제안서가 채택이 되면 정부에서 쓰고 있는 지원해주는 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끔 쓰게끔 돼 있고 결과가 그 보고서와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서 쓴다 써놓고 해놓고 결론을 다르게 맺어주고 제품이 다르게 나와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보고서 쓴 대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일치되는 그러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웬만큼 틀이 잡혀져 있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웬만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서를 쓰게 되면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웬만큼 개발했던 제품에 대해서 포장을 멋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네. 보고서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써야지 맘먹는다고 써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예. 아니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좀 잘 쓰는 게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좀 팁을 좀 전해주시죠. 예. 보고서를 선정할 때의 평가 기준이 보통 1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는 모든 보고서가 10가지나 뭐 그 사이 정도를 벗어나진 않아요. 어떤 평가 기준을 갖냐면 첫 번째 사업보고서를 내라고 제안했던 그 기관들이 목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적하는 부분에 맞게 썼느냐는 거죠. 내가 제안했던 이 제안서가 주관기관이라고 보통 하죠. 돈을 지급해주는 그 주관기관에서 원하는 형태의 목적에 맞게끔 기술되느냐. 그것을 사업 목적의 일치성이라고 보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제안된 보고가 유일하고 아니면 독창성이 있느냐. 다른 데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필요성과 목적성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필요치 않은 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그런 것들, 필요성과 중요성이 충족되어 있느냐. 효과는 있느냐, 뭐 효과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의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특히 이제 R&D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술성을 되게 따집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 기술적으로 개발됐을 때 검증되는 검증기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된 제품이 얼마든지 효과가 있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돼요. 그 계획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 시급하게 지급돼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썼는데 이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수행이 될 건지 할 건지 못할 건지를 할 수 있는 적절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기가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업 보고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만 내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반드시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고서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보고서만큼 통섭력을 키우는 게 없어요. 이 통섭력은 뭐냐면 큰 줄기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융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큰 줄기를 볼 수 있는 그 인생관 중에서 보고서를 잘 쓰는 것만큼 전체 줄기를 잘 잡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게 되면 전체 흐름을 읽는데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통찰력이 또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력, 기획력 또는 표현력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는 게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고를 잘 쓰거든요. 전체 흐름을 잘 보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잘 쓰는 것은 꼭 뭐 펀드를 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큰 어떤 능력이고 필요한 하나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고서 잘 써서 이렇게 뭐 정부 사업 지원받고 이런 거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일단 그것도 좋지만 세상을 조금 통찰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도 좀 같이 키워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쓰다 보면 늘겠죠? 그럼요. 보고서를 늘리려면 네. 한 100번 정도 써보시면 늘어납니다. 그렇구나. 아직 한참 써야 되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문가로서 사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불러주십시오. 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